6월 21일 일요일. 이제 22일 월요일이 되면서 이제 새벽이 됐는데, 오늘은 지수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9,000이 됐어요. 그리고 대형주가 10,000포인트, 중형주가 4,000대, 코스피 소형주가 2,000대. 괴리율이 되게 좀 심하죠. 이격이 되게 심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결국에 이제 흐름을 보면 일단은 코스피 종합을 지금까지 이제 제가 위험하다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지수는 올랐어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했지만 위험도는 증가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종목들을 매매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단기성이나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는 지금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또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는 이유가 이제 되게 다시 위험도가 너무 커졌고, 또 이제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 이제 코스피가 10,000포인트 이상 간다, 15,000, 12,000, 18,000 등등등 많이 나오는데,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오르던 안 오르던 위험해서 결국은 폭락이 나온다는 거는 계속 똑같은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종가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목요일 종가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형주가 플러스 3%면 중소형주가 마이너스 3%다, 이런 식으로 계류율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이격이. 그래서 코스피와 이제 대형주가 같이 가면서 중소형주가 이제 좀 달라지는, 사실상 이제 이번에가 굉장히 특이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몇 번씩 있어요.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런 버블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딱 그게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게 걸린 거를 제외를 하면 지금 중소형주는 완전히 지금 이제 하락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랑 코스피 종합만 이제 대형주가 끌고 가면서 이제 그게 달라지는데, 일단은 종합을 보면 이제 코스피 종합입니다.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월봉으로 편하게 보도록 할게요. 쭉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과거를 보면은 코로나랑 비교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때가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그냥 아기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죠. 그리고 대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역시나 코로나가 아기처럼 보일 정도로 더 심하게 올라왔죠. 코스피 지수보다 오히려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형주를 볼 건데, 네, 중형주를 보면은 이때가 이제 코로나예요. 오르기는 올랐지만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 올라갔다가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 다릅니다. 네, 현재 이렇고, 그 다음에 코스피 소형주를 보면은 그냥 다 내려왔죠. 이게 코로나고 그냥 다 내려왔어요. 거의 폭락장이 나왔다, 폭락장 나오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되게 계리율, 이격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반도체와 대형주가 끌고 가는 거를 제외를 하면 이미 이 역사적인 이 몇십 년마다 터지는 이 버블이 아니라면 그냥 지금 예전에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그 순간부터 그냥 하락장이 나오는 수준이에요. 하락장이.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러 데이터들을 많이 종합을 해서 보고 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 위험성은 더 이제 커지고 있다. 뭐 이제는 뭐 위험도를 벗어날 수는 없죠. 도저히 이미 뭐 많이 올라버렸고 B2는 증가를 해버렸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금리는 사실 뭐 오를 만큼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가도 더 내려도 뭐 상관이 없다. 이제 이미 영향을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금리가 사실 되게 중요하죠, 경제에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벗어났어요. 이제 영향권에 벗어날 정도로 이제 좀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고, 이미 늦음. 뭐 지금 금리를 올리던 금리를 내리던 달라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늦은 거죠. 이제 진적의 금리는 많이 높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나중에 뭐 금리가 내리면서도 주식이 내리고 뭐 그런 현상들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봤을 때 금리가 내리는데 왜 투자는 이렇게 안 좋지? 이런 현상이 나와도 그냥 뭐 당연해지는. 그리고 환율은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고는 있는데, 환율도 사실 이미 너무 높은 수준이에요. 너무 높은 수준이고, 근데도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뭐 일단 1600, 뭐 1700 이상도 당연히 갈 수 있고, 가도 뭐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그나마 괜찮은 게 아마 반도체에서 나오는 실적 때문이 아닌가. 근데 지금 이 실적도 뭐 이렇게 선행 PBR을 보잖아요. 선행 PBR. 선행 PER. 선행퍼를 보는데, 이 선행퍼도 크게, 사실 지금의 모든 거는 이제 선행퍼를 기준으로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선행퍼가 무너지면 더 크게 그러겠죠.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어서 이제 창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창문을 못 열고 있어요. 이 전자담배를 피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집 안에서 핍니다. 집 안에 뭐 베란다 이런데 집 안에서.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막 피고 그래가지고 전자담배를.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 전자담배를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에 안 좋겠죠.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도대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당연한 거겠죠. 인간은 뭐 이기적이니까 별 기대는 안 하는데,
어쨌든 마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이제 지금 연봉으로 보면 정신 나갔죠 그냥. 이런 빔이 없어요. 이런 빔이 없고 그냥 역사적인 버블이 그냥 터진 거예요. 뭐 굳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랑 엮어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자면 어, 현 정부가 되게 현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 이제 가장 간단한 걸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지금 정부가 뭘 했길래 뭐 오르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한테 이제 매출을 이제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B라는 나라는 조금 위험성이 존재하고 투자로 치면은 이제 신용 등급이죠. 신용 등급 예를 들어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 갖고 우리나라가 뭐 이제 계엄을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저 나라의 신용 등급과 위험성이 존재해서 이제 물건을 주문을 넣기가 힘든 넣어도 많이 넣을 수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크거든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 신용 등급 말 그대로 이제 그 나라의 기업으로 치면 신용 등급 뭐 나라도 이제 신용 등급이 있겠지만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계엄을 하고 내란 일어나고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고 이제 신용도가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기업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있을 때 이제 A는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 좋아. 그리고 B는 나빠. 그러면은 B한테 주문을 안 넣고 A한테 넣죠. B한테 넣어도 굉장히 조금 넣고 A한테 더 많이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뭐 채권 시장이나 뭐 회사채라든지 이제 보면 신용 등급은 절대적이에요. 기업의 그 신용 등급도 그렇고 국가의 신용 등급도 그렇고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도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자율이죠. 이자율 스프레드라고 하나? 그러니까 절대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현 정부가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IT 버블에 탑승을 해서 이제 이런 지수가 만들어졌다라고 거의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뭐 정치 얘기는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또 정치로 들어가면은 이제 각자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좀 어차피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어. 나는 A가 좋아. B는 싫어. 그러면은 A의 뭐 여러 가지 특이사항, B의 여러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 그러면은 A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특이사항을 무조건 좋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B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특이사항을 무조건 나쁘게 해석을 해. 그리고 A도 이제 잘못된 특이사항이 있겠죠?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안 해요. 계속 내가 싫어하는 B에 대해서만 나쁜 거를 계속 얘기해.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내가 A를 좋게 보냐 B를 좋게 보냐에 따라서 이미 답은 결정된 거예요. 얘의 어떤 특이사항이 있든 나는 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거야 나쁘게 얘기할 거야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냥 해석을 계속 그렇게 해요. 내가 얘를 좋아하니까 좋게 해석, 내가 얘를 싫어하니까 이제 나쁘게 해석.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고
일단 그런 상태에서 일단 뭐 코스피를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는 이제 아기 수준이 돼버리고 뭐 여기는 성인 이제 수준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물론 뭐 더 가고 이제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거고 이게 떨어질 때 뭐 조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된다 쭉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틀린 거죠. 틀린 거고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횡보를 하든 바로 떨어지든 횡보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나중에 떨어지든 일단 떨어지면은 제가 맞추는 건데 저는 일단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5천 이하, 4천 이하, 3천 이하 또는 2천대 이런 식으로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수준이. 그래서 이런 수준이 만약에 오지 않으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냥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져야 돼요. 실적이.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하는 선행 PBR의 반도체 그 정도 실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계속. 그리고 이 반도체 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더 좋아져야죠. 다른 것들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야 이제 되는데 왜냐면 반도체 혼자만 계속 좋아지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힘들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보는 경제적인 또 이제 관점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틀린데 제 개인적인 경제적인 관점을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는 세계적으로 거의 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너무 높고 앞으로 더 높아질 거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환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뭐 한국 돈이 엄청나게 이제 싸진다. 그래서 안 좋아진다. 근데 저는 사실 한국 돈이 비싸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싸지는 게 아니라 이게 환율로 봤을 때 환율이 높아지니까 달러 대비 이제 한국 돈이 싸진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랑 뭐 이런 거 등등등 달러 대비로 봤을 때 이제 싸진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제나 내수가 계속 안 좋아져서 뭐 부동산 또는 주식 또는 뭐 소비재 등등등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 한국 돈의 값어치가 비싸집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떨어졌어. 내가 4억에 집을 한 채를 샀는데 부동산이 2억으로 떨어져. 그러면 4억으로 집을 두 채 살 수 있는 거예요. 한국 돈의 값어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 싸졌어. 뭐 50%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한 주 살 돈으로 두 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뭐 소비재도 마찬가지예요. 먹거리들. 이번에 그 식품 업체에서 이제 과자나 라면 등등등 이런 것들을 가격을 인하를 시켰어요. 저번에 좀 된 기사긴 한데 계속 물가 오른다고 하다가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하가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배달 음식이라든지 뭐 등등등 물건을 사다 보면 할인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어쨌든 내가 내는 총 결제액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돈의 값어치는 올라갑니다. 내가 1,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는 거고, 1,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환율이 올라가니까 한국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 그래서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안 좋아. 현금을 보유하면 안 좋아. 이거는 제 기준에선 잘못됐다. 그래서 향후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소비재 같은 게 하락하면 한국 돈의 원화 값어치는 올라간다. 단지 환율이 같이 오름으로써 달러 대비로 가격이 저렴해진 거지, 한국 내수에서 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고, 이제 경제라는 게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또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풀어서 또 생각을 하면 되게 재미있고 또 다양한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저는 이제 큰 숲을 보는 거예요. 뭐 내일 당장 이런 게 아니라, 물론 내일 당장 될 수도 있죠.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버블이니까. 근데 심각한 버블이라는 게 무조건 버블이야는 아닙니다. 버블이 아니고 지금이 적정해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이제 선행 PBR, 선행 PER, 자꾸 PBR이라 그러는데 선행퍼, 이제 실적이죠. 선행 실적 1년치를 땡겨오는 예상치. 이거는 근데 예상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엄청 신뢰하진 않아요. 이건 예상치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상치가 굉장히 높고 이 실적이 실제 반영됐을 경우에 이게 버블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적정하다고 볼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주식으로 봤을 때 관점이에요. 주식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잖아요. PER도 있고 뭐 ROA, ROE 또는 뭐 이자 스프레드, 뭐 금리 뭐 등등등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잖아요. PBR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버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주식적으로 봤을 때도 버블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견해 관점 뭐 등등 이렇게 볼 때 그렇다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이 실적 하나만 놓고, 선행 실적 하나만 놓고 반도체 호황을 놓고 주식에 대입시켜 보면 적정으로도 볼 수 있다. 이건 해석 차이예요. 해석 차이. 그래서 적정으로 보는 것도 틀린 건 아니다. 단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신용을 놓고 봤을 때 신뢰도가 신용등급으로 이렇게, 신뢰도와 신용등급 뭐 어떻게 보면 같은 건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이 더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훨씬이 아니고 이제 엄청나게 심한 이제 버블이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금리도 다 하락하겠죠. 이런 식으로 오면서 이제 주식, 부동산, 이제 소비 전부 다 같이 하락하는, 모든 게 다 하락하는 이제 이런 경제적인 현상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옛날부터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옛날부터 금리 오르고 주식 오르고 물가 오르고 모든 게 다 올라. 그러면서 이제 소비 내수가 죽고 있는데, 근데 사실 내수가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수가 죽는데 이제 뭐 주식이 이렇게 오르는 게 맞냐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주식은 이제 기업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기업이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내수랑 연동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수가 망하든 국가가 망하든 나라가 망하든 경제가 망하든
만약에 이 기업이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돼갖고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기업이 탄탄하게 잘 간다. 그러면 주식은 올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나누어 놔야 됩니다. 나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코스피만 오르니까 이게 말이 돼? 말이 되고 원래 그게 맞아요. 왜냐면 연동돼 있는 게 내수랑 경제랑 국가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라가 되게 튼튼하고 내수 경제가 너무 좋아. 근데 이 기업이 실적을 못 내. 그러면 상장 폐지 당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기업이랑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상은 이렇게 상승하는 이 현상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새벽 1시인데 이제 제가 이번 주말에 잠을 못 잤어요. 거의 막 새벽 3시에서 4시에 잤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이제 자료 정리를 하고 이제 주식을 계속 보고 이제 연구 분석하고 그랬는데 그냥 거의 연구원이 돼버렸어요. 연구원이 돼버렸고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오늘도 잠을 좀 오래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침부터 그냥 지금까지 그냥 모니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어요. 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한 끼만 먹은 것 같아요. 한 끼. 밥도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우유에다가 미숫가루 좀 타먹고 미숫가루가 너무 맛있어요. 우유랑 타먹으면 맛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모니터 앞에 앉아서 그냥 거의 토일을 주말 내내 하루 종일 이제 한 것 같아요. 토요일은 진짜 새벽 3, 4시까지 정리하는 거를 이제 끊을 수가 없어요. 끊으면은 이제 또 까먹고 이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생각이 날 때 이걸 바로 적어서 싹 정리를 안 해놓으면 까먹습니다. 다음날 되면 막 기억 없고 그래서 이게 딱 느낌 왔을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오늘도 아마 오늘은 1시 반에서 2시쯤 잘 것 같은데 느긋하게 있다가 자니까 오늘 좀 쉬다가 자는 거죠. 일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결론 위험성이 높다. 근데 글씨가 너무 개판이다. 위험성이 높다. 근데 제가 글을 원래 잘 못 써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음에 안전성 매매만 한다. 그냥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좋아 그러니까 막 가진 돈으로 막 사자 이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뭐 AI 관련 이런 거 절대 안 삽니다. 왜냐면은 올린 주체가 얘네잖아요. 그럼 이게 무너지면 이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영향을 끼쳤던 거는 무조건 피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올랐다는 건 이제 관련 주식이 무조건 올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 관련은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피하고 나머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안녕. 그리고 제발 집안에서 제발 전자담배 플러스 담배 제발 창문을 못 열어요. 잠을 못 잡니다. 제발 여름에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안녕.